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농식품 수출이 어떤 게 잘 되고 있고 지금 근데 간헐적으로 이제 딸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수출 품목 효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 이용선 박사님 금성경제연구원 우리 연구원님이 혹시 우리나라 그 수출 관련해서 우리 농식품 중에 이제 효자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수출이 많이 된 것은 라면, 김치, 쌀 가공식품, 면, 그다음에 고추장 등의 소스류, 김부각, 유자차, 과자류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식사 대용 간편식이라고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특징을 이룬다고 보고. 코로나 영향도 받았겠죠? 그렇죠. 예. 이상한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 좀 더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용이나 딸기 같은 경우는 케이크 장식용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응해서 사실 약간 가공 형태 아니면 간편한 HMR 형태라도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을 해서 좀 나가는 그런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저기 아무래도 수출을 하시니까 뭐 하반기든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뭐 또 다른 뭐 우리 농식품 수출 품목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저희 주 품목은 신선이기 때문에 신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채입니다.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야채 부분이 코로나 전에는 뭐 한 100이 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0 정도로 나갈 정도로 벌써 이렇게 이제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항공료가 그렇게 3배, 4배 뛰어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말인즉슨 수입국에서도 저희가 보통 그 거래하는 국가들이 도시국가입니다. 소위 잘 사는 국가, 홍콩, 싱가포르는 자체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자급 식량 자급 자동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면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트럭으로 해서 다 들어오던 것이 서로 거의 국경을 차단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홍콩, 싱가포르는 정밀하게 세세하게 허용되는 뭐 식당은 아예 갈 수가 없다. 소비층들이 다들 슈퍼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슈퍼 세일이 한 40% 이상 다 됐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은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햄이 있습니다. 깡통 우리 같은 보통 이제 스팸 종류인데 롯데에서 나오는 뭐 리챔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달에 20피트로 한 6군데가 나갈 정도로 안 먹던 건데 그렇죠. 그다음 또 준비하는 CJ 입장에서도 또 같은 계열의 그런 스팸 종류가 있는데 이게도 이제는 직납으로 들어가겠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식품 회사들도 이제 국내가 어렵고 어떤 유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도 슈퍼뿐만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성화돼서 그쪽으로도 온라인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신선은 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사업자로 식품은 저희가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확대를 해가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쪽에 많이 그 팔 제품들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상당히 좀 긴 제품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망은 좀 밝다. 그리고 아까 또 그 K 방역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걸 느낍니다. 바이어들도. 왜냐하면 실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마스크, 손소독제 요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수입자들도 그 자체 그 선별장이라든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마스크도 지급해야 되고 손소독제도 지급해야 되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런 철저한 방역 이미지가 좋아서 한국 식품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아무래도 신선식품 수출의 관건은 선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 농식품 수출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 선도를 어떻게 유지할
그러니까 무해해야 되겠죠. 인체에 해가 없는 상황에서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 개발한 거를 좀 소개하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거나 아니면 개발된 기술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좀 있으면, 그리고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공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유황 패드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단은 유황 패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한도도 높이고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상품화와 관련돼서 그동안 농가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는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 식의 우리가 특정의 어떤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전략은 또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시장을 차별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독점적인 내지는 과점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걸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기술이라든지 관련 산업들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올해는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출이 올해 많이 늘어난 품목의 특징이 제가 간편식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식이 힘들어지니까 간편식이 굉장히 올해 핫했습니다. 당연히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간편식 시장이 크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만약에 금융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물론 다양한 자본도 들어가고 기술도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그게 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코로나19가 위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면 얼마든지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경제 감염이라는 표현처럼 되게 어려움을 주지만 다행히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런 각국의 식량 안보가 중요시되면 이제 비관세 조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올라갈 거고요. 거의 현재 나간 게 한 150만 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시장이 생겼다. 이 쌀 가공, 김부각 이런 것들이요, 특징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 스낵 종류로도 세이버리 스낵이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스낵. 업계나 농가들이 이거는 조그만 변화지만 크게 다가온다, 이런 어떤 실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